네, 김조원 앵커와 함께하는 앵커 대담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코로나입니다. 오늘, 아, 그러니까요. 네. 이제 코로나. 계속 이제 좀 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의 주인공은 또 진단키트네요. 그렇죠. 개장 전에 뭐 많이 이슈가 됐는데 사실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이제 우리는 금융시장이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빨리 사멸되고 진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국민들이 고생하시는 그 기분 충분히 다 이해를 그럼요. 하는데 네.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순서는 이제 방역 막는 거, 네. 예방. 예방. 그래서 이제 뭐 마스크와 세정제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앞서고 있는 진단. 네. 그 다음은 이제 뭘까? 우리 치료? 어제 포스트 코로나에 네. 대한 얘기도 했지만 네. 엔딩은 아마 백신이나 백신 개발. 치료제가 네. 나오면은 그걸 또 대량으로 생산해야 생산할 되잖아요.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건 뭐죠? CMO, 위탁 CMO. 생산 맞아요. 쪽도. 네. 네. CMO 기업이 우리나라 이제 또 대표적인 기업들 두 개가 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죠? 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뭐 미리 본다면은 다음 주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좀 전에 이제 우리가 화면에 메비우스 띠라고 잠깐 나왔었어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네, 메비우스의 띠는 네. 용어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위상수학적인 곡면이죠. 이렇게 팔자처럼 생긴. 네. 경계가 하나밖에 없는 2차원 도형이고 네. 안과 밖에 구별이 없는 도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가양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려운 방향- 용어입니다. 네. 위상수학 모르겠고 비가양적 이것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방향 없다는 얘기고 그쵸. 무한으로 이렇게 계속 꼬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작과 끝이 네. 없는. 네. 시장을 이제 표현하고자 해서 이렇게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다음 화면으로. 네, 다음 화면 네. 넘어갈게요. 이 메비우스의 띠는 언젠가 끊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와 우리가 기업을 또 찾아봐야 네. 되겠고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을 볼까요? 사실 저는 간밤에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급락을 했잖아요. 네. 이제 코로나가 미국에서도 좀 상황이 심각하게 인식이 더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그러니까 뭐 164명 확진자에 사망자가 11명이에요. 7%. 그렇죠.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여타 국가들의 표준을 보면은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1% 내외 이렇게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산을 해보면은 11명이 사망했다 그러면 일단 1000명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도. 네네. 근데 160명이니까 진단 안 한다는 얘기죠. 일부는 더 심하잖아요. 네. 우리한테 올림픽 때문에 언급을 했다가 뭐 괜찮겠어 올림픽 열어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건 아닌데 국제적인 여론이 그런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봤더니 일본이 갑자기 우리나라한테 입국 제한을 걸고 네.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하여튼 그래갖고 예,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키트나 좀 많이 사갖고 검진이나 좀 빨리 해라. 키트도 반말하고 수출 안 싶어요. 해버릴까 봐요. 네, 김정은 앵커가 네, 극단적인.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가 더 상황이 안 좋을 때 네. 이미 좀 상황이 안 좋은 걸 겪었던 우리 증시는 포스트 코로나처럼 미리 좀 전략을 앞서가야 되지 않냐라는 맞아요.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론 내부에서 내홍도 있어요.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특정 집단에서 나오고 볼멘 소리도 있고 마스크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마스크 네. 대란에 뭐 제한을 한다는 그러면서 또 뭐 이게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런 네. 볼멘 소리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입장은 IT의 강국입니다. 그죠? 인터넷이 우리나라처럼 보급이 잘 돼 있고 또 빠르고 네. 이걸 기반으로 한 그런 속도들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4차 산업혁명의 태동이 의외지만 그럴 수도 그럼요. 있을 것 네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글로벌 코로나19 때문에 촉발된 공급 충격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할 건 뭐니 해도 IT 쪽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이 슈퍼컴퓨터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물론 서버용 슈퍼컴퓨터 개념들은 그렇지만 거기는 엄청난 디램과 낸드 플래시와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집적이 되기 때문에 네. 서버용 디램의 이 수요는 상당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네.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외출을 안 하다 보니까 OTT 서비스를 많이 수요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도 AI 네. 같은 4차 산업이 쓰이기 맞아요. 때문에 분명히. 네, 서버용 디램의 상승세는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면 인간도 발전을 한다. 네. IT와 더불어서. 네, 그래서 중국의 알리바바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텐센트 등 주요 기업들의 서버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서버용 디램은 상승세인데 반면에 모바일 디램 쪽에서는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조금 둔화될 우려 때문에.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역산해 보면은 어제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지만 이게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보복성 그 네. 소비
그러니까 튀어오르는. 잠재되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소비가 늘면은 그것도 수요가 급증할 수 있죠. 네. 자, 기업들 보죠. 자, 이번에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이 반등세를 나타냈는데 네. 뭐 오늘은 바로 좀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등락이 좀 있겠죠. 네, 지금 오늘 오르는 종목은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이 이어지는 거고 진단 키트와 치료 쪽 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꼽아온 이 종목들은 미국 네. 아마케와 관련된 직접적인 기업들이에요. 사실 이 암이 바이러스보다는 더 위협적인 거잖아요. 네. 인류가 정말 정복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해왔잖아요. 네. 어제 잠깐 언급이 공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제였나요? 네, 그제였나요? 맞습니다. 삼성 하루 단위로 요즘 바이오로직스. 매번 바뀌니까 날짜 개념 없어. 네, ST큐브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제 면역 항암제 위탁 개발을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같이 네. 엮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은 셀트리온 그룹은 뭐 올해 내내 합병 이슈는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셀트리온 그룹은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도 매출이 1조 원 클럽에 네. 가입을 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CMO의 개념으로 이 만약에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이 되면은 대량 양산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강점이라니까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그런 이슈로도 네. 혹시나 한번 관심을 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펩트론과 또 ABL 바이오도 어제 올랐는데 네. 임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건. 제넥신도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네. 적어두셨다가 다음 주에 제약바이오가 또 이슈를 받으면 네. 또 보시면 좋겠고. 자리가 좀 낮으니까요. 한번 네. 기대해 보시고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좀 잠깐 개별적인 이슈일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을 자제하고 온라인 쇼핑이 늘다 보니까 온라인 비중이 높은 유통주들, 뭐 롯데그룹에서는 이제 유통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네. 그래도 온라인 비중 쪽에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오프라인의 그런 마트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겠죠. 오늘 그 정용진 신세계 회장인가요? 뭐 코로나19에 관련해서 대규모의 또 그런 기여를 네. 한다고 했죠. 약간 하여튼 그런 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마트주들도 코로나19 공포 심리에 잔뜩 유통이 얼어붙었다가 네. 다시 바닥을 찍고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마트, 롯데쇼핑 어제 올랐던 그런 종목들인데 네. 사실 이들 종목들이 자리 자체도 뭐 제약바이오만큼 그동안 너무 하락세를 탔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반등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마트나 롯데쇼핑, GS 리테일, BGF 리테일 보면은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알짜배기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주식시장에서 분석하기에 유통업체가 아니라 이런 기업들은 부동산 업체다. 부동산으로, 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 그 자산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네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제 소비 유통이 좀 둔화될 거다 그래갖고 기업 평가를 하는 곳에서는 낮췄는데 이마트나 이런 데는 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기회다. 네, 그리고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군요. 네.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전기차. 어제 소식이 나왔죠. 저 뒤에 화면에도 있네요. 테슬라죠. 네. 테슬라가 오늘 주인공은 아니고요. GM이 주인공입니다. GM, 제너럴 네. 모터스. 네. 800km나 가는 전기차 플랫폼을 공개를 했어요. 1회 충전에 800km. 네, 네. 이게 주목이 받는 게 사실 테슬라가 아쉬운 점은 소프트웨어는 워낙 좋은데 네.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뭐 유격이라든지 이런 아쉬운 차체적인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딱딱하거든요. 네. 타보면은 승차감은 안 좋아요. 사실 굉장히 그래서 딱딱해요. GM이나 폭스바겐 같은 원래 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전기차 사업을 하게 되면은 또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사실 전기차는 이제 내연기관이 아니라 연료를 태우는 게 아니라 전기, 네. 모터로 가잖아요. 네. 그 구동이. 그러면 배터리라고 하는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렇죠. 배터리는 뭐 우리나라 또 강자죠. 네, 이 GM 이번에 새롭게 개선된 배터리 팩은요 울티움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조금 새로운 게 양극재인데 네. 이 NCM이라는 소재에다가 알루미늄을 추가해서 4원재 양극재를 사용하는 거래요. 조금 어렵죠. 어렵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또 다시 LG화학이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요 얘기는 결국에는 800km를 가기 위해서는 고용량의 축전이 잘 돼야 되는데 네. 그 기술을 지금 하고 있다. 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이 뭐 GM과 이미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고 이미 그 벨기에 유미코어사와 함께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유미코어가 이 4원재 양극재에 대해서 네. 관련주로서 또 엮이고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LG화학을 다시 한번 보자라고
네, 양극재 이거 관련된 기업은 뭐 이렇게 많아? 양극재와 또 비철금속 관련주까지 한번 꼽아봤는데 네. 네, 참고만 하시고요. 이 중에 코스모화학. 네. 네, 저는 서원도 최근에 많이 갔어요. 코스모화학은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그 아마 뭐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있어갖고 네. 참고만 하십시오. 뭐 양극재, 음극재 다양한데요. 오늘은 양극재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빙빙 돌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띠는 끊어내는 뭔가가 있을 거고 김정은 앵커가 끊어주세요. 네, 제가요? 코로나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